안녕하세요. 오늘부터 CSS 고급 레이아웃 강좌를 함께하게 될 SBS 컴퓨터 아트학원 강사 장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저희가 저번에 배운 HTML, CSS 기초와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배운 기술들을 활용하여 실무 수준의 예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좌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현재 실무에 나가서 어디서든 바로 쓸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SAS와 실무 예제 중심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플렉스박스를 중심으로 한 최신 기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 SAS 기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SAS의 개념이에요. SAS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을 위한 CSS라는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S 슈퍼셋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SAS에는 CSS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CSS에 없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AS를 CSS의 슈퍼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이 CSS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SAS를 쓰시려면요, 여기 상단에 세팅스, 그 다음에 CSS 탭, 그 다음에 여기를요, 맨 처음에 이렇게 쓰실 텐데 요거를 SCS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저는 div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SCSS로 바꿨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div 선택하고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작동하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다 해도 작동합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섹션 안에 div 두 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섹션 안에 있는 div의 색깔만 바꾸고 싶다. 한마디로 전체 di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오직 이 1, 2, 3만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자, 한번 요거를 SAS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AS에서는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룰을 쓰셔도 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룰입니다. CSS 기준에서는요. CSS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섹션에 보더를 좀 주고 싶다. 보더 10픽셀 솔리드 그린이다 라고 한 다음에 섹션 안에 들어있는 div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섹션 안에 들어있는 div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보더를 주죠. 얘는 보더를 레드다. 그 다음에 마진을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섹션 안에 스펜을 두 개씩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스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너비를 30%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시고, 자, 너비는 뭐다? 30%다. 높이는 50픽셀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마진 10픽셀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점점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한마디로 이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같은 코드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여태까지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을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얘 자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요 코드를 지운 다음에 이 스팬을 어디다 넣는다? 바로 요 div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섹션 안에 있는 div는 이렇고, 섹션 안에 있는 div, 안에 있는 스팬은 이렇다. 자, 아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보다는 하나의 관계가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게 더 직관적이지만, 인간 입장에선 직관적이지만 CSS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CSS라면, 자, CSS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면, 자, 안 되죠.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SCSS를 키면 어떻게 된다? 참고로 요 SCSS는 그냥 사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사스는 없네요. 요게 아니에요. 요 사스가 아니라 SCSS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스 안에 SCSS와 사스가 있는데 현재는 그냥 이게 표준이 되었어요. 자, SCSS. 제가 요거를 사스라고 읽습니다. 네. 됐죠, 여러분?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View Compiled CSS를 누르시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직 인간만을 위한 문법이죠. 이거를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CSS로 번역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얘를 켜서 처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적용하실 때는 그 사스 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요, 네, 사스로 작성하신 거에서 그 파일을 새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포토샵이라는 툴이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상태에서 그 포토샵 파일로부터 JPG도 추출할 수 있고 PNG도 추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스를 통해서 뭘 추출할 수 있다? CSS를 추출할 수 있다. 저희 교육 툴에서는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실무에서 적용하실 때는 코알라라던가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툴이 많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사스의 또 다른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섹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보더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했죠, 원래? 블루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자, 근데 얘도 잘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 지금 중복됐다는 거 아시겠나요? 사스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이렇게 잘라서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 넣는다 라고 하시는데, 요때는요, 요때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후손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때는 요거를 붙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 뜻이에요. 현재 얘는요,
얘는 이 안쪽 스코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얘가 살고 있는 스코프가 어디예요? 여기죠. 네. 얘는 어디에 갇혀 있다? 네, 여기에 갇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여러분이 이 N 표시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컴파일해서 볼게요.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요 앞에 이 달러가 죄송합니다. 달러가 아니죠? 네, 퍼센트죠.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이용해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섹션 중에서 nth child 1 같은 경우는 뭐다? 보더 컬러가 그린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섹션이 지금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그러면 nth of type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섹션 중에서 네, nth of type 제가 그린이라고 했나요? 요거는 네, 골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골드 바뀌었죠? 여러분 원래 이거 쓰실 때 어떻게 썼어요? 저 밑에다가 섹션 nth child of type 1은 뭐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랑 얘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 얘는 얘고 얘는 얘구나. 그런데 사스 문법을 사용하면은 이 섹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모조리 여기다가 넣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후선 선택자는 여기다 넣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자식 선택자는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섹션의 자식인 di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요거예요. 네. 됐죠? 섹션의 자식인 div는 요거다. 자, 이렇듯 사스에는요, 기본적으로 CSS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거기 더해서 어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네스팅 기능이 있다. 네스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안에 넣고 또 안에 넣고 또 안에 넣고 하는 기능. 거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안에 들어있는 건 뭐다? 안에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후선 선택자고요.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를 쓴 다음에 꺽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 자체가 뭐예요? 얘예요. 얘가 얘고. 자, 그리고 저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얘 높이를 제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3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 밑에다가 얘를 지우고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div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클래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보더 10픽셀 솔리드 그린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얘가 300이면 높이가 300이면 얘는 그거의 2배인 600을 할 거고요. 얘가 500이면 얘가 1000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얘한테 300을 줬으니까 얘한테 얼마를 주면 되는 거죠? 600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1대2 비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수동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사스의 기능 사용해서 멋지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달러를 쓴 다음에 A 여기 안에는 여러분이 넣고 싶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변수인데 이렇게 DDD라고 한번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쓰시고 이 상태에서
300픽셀이라고 넣어볼게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미지수 x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x가 5일 때 x 플러스 10은 뭐예요? 15죠. 마찬가지로 지금 x가 300픽셀일 때 x 플러스 300픽셀은 뭐예요? 600픽셀이죠. 자, 저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x는 뭐라고요, 여러분? 300픽셀이니까 얘가 300이 된 거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자, 원래는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를 바꿀 때 각각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 변수에다가 값을 제가 넣었고 그 변수를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얘의 값을 자 4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늘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300으로 바꾼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얘보다 얘가 항상 50픽셀 정도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가 1일 때 x 더하기 50은 뭐예요? 51이고 자, x가 300일 때 x 더하기 50은 뭐다? 350이다. 좀 잘 드러나지 않네요.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들죠. 1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얘보다 얘가 100픽셀 정도 더 크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거까지 해볼게요.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랑 몇 대 몇이다? 얘는 1대 2 비율인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100을 넣으면 이렇게 될 테고 300을 넣으면 얘가 몇 픽셀이에요? 높이가 600이 되겠죠. 네, 사스의 기능이었습니다. 네, 저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사스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네, 사스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CSS다. 그게 무슨 말이죠? 브라우저는 사스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스에는 CSS에는 없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었죠. 변수 기능을 좀 알아봤고 저희 네스팅 기능을 알아봤죠. 자, 브라우저가 사스를 모르기 때문에 사스는 CSS로 변경된 후 실행됩니다. 아까 저희 뷰 컴파일드 그리고 언컴파일드 버튼을 통해서 사스가 CSS로 변경된 모습 같은 것을 본 적이 봤었죠. 오늘 함께 하신 첫날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CSS만 다루다가 사스를 접해보시니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스를 잘 활용하신다면 CSS 만 줄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100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익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